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척추 수술을 했지만 다시 통증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진료 중에서는 7명 중에 1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분들이 재수술 및 재시술, 또 주사치료 등을 상담하시러 병원에 많이 방문하시는데,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을 전전하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3군데 이상 들러서 오시는 것 보면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척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가 다른 만큼 각자의 경험에 따라 치료적 계획이 다를 수 있겠고, 영상만으로 진료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과 환자의 기능에 따르는 치료 선택을 수립하는 것이 병원별로 치료적인 적응증이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 골절, 척추 종양과 같이 레드 플래그 사인이라고 하는 증상, 그리고 마비가 진행한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을 제외하고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인 질환입니다. 또한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행성 척추 질환인 디스크와 협착증 질환은 환자의 영상뿐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 또 환자의 내과적인 질환 등을 감안하여 치료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은 이전 1강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에 따라 성공률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수술적 치료의 계획과 성공률이고요.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에 6주간의 반응 내지는 3개월간의 반응을 보고 척추 수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신 분이나 아직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진 않았지만 잦은 질환의 재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척추 수술을 했던 안 했던 척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술을 했더라도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진료를 보면서 척추 수술 후에 재발되기 쉬운 환자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앉아있는 시간과 서 있는 기간이 긴 재발성 디스크 환자. 허리 디스크로 인한 수술을 시행하는 환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미세감압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긴 환자에서 빠른 디스크 재발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연 단위의 주기적인 디스크 퇴행 주기를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척추 질환은 고정 자세를 오랫동안 시행하는 환자군들에게 좋지 않아서 오래 앉아있고 서 있는 기간이 긴 환자군에서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통한 재발 방지를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디스크성 요통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된 증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재협착증으로 연결돼서 재수술을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디스크성 요통과 추간공 협착증으로 인한 모호한 다리 저림증을 수반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유지하는 환자는 보행장애가 있느냐 여부가 치료 후의 호전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반드시 자세를 변경하는 걷기 운동을 시행을 하여 척추 수술 후에 무증상 기간을 늘려 잘 관리하여 사용하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척추의 움직임이 과다한 환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을 시행하시고 재발이 많은 환자분들 중에 유난히 골프,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회전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척추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는 분절의 가동 범위가 일정 범위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너무 무리한 근력 운동을 시행한다든지 등배 운동이나 윗몸 일으키기와 같이 척추의 가동 범위가 많은 운동이나 척추에 과부하를 주는 운동, 그리고 뻣뻣한 척추의 상태에서 회전 운동 등을 시행하다가 다시 재발되어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꼭 질병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행성 질병이 계속 진행하는 노령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꼭 무엇을 하지 않아도 척추를 수술한 이후에 골다공증 관리나 근감소증과 같은 증상에 대비하지 못하여 추가로 척추 골절이 생기게 되면 허리가 굽어지면서 지속된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척추는 분절로 되어 있고 또 너무 과사용하는 것과 너무 안 사용하는 것,
모두 다 적절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치아 치료만큼이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재발이 쉬운 질환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환자의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딱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40대 이후에는 퇴행되고 노화되면서 질환이 악화되기 쉽고 65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질환은 처음부터 진단을 명확하게 해서 치료하고 치료와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고 이미 척추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신 환자분들이라면 수술적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증상이 시작되었다면 질환의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에 따르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고 치료를 시행함에도 재발 주기가 잦다면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직업 습관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고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본 영상을 통해서 척추 질환이 재발되기 쉬운 습관을 제거하여 사용하시면 척추 수술 후 재발 시기를 늦출 수 있겠습니다. 자,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직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나만 잘 안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동일한 질환인데 나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시는 세 가지 군들도 있어서 또 모아보았습니다. 척추 수술은 수술을 하고 나서 마무리가 바로 되는 수술이 아니므로 반드시 관리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도 남들은 좋아지고 효과를 봤다는데 똑같은 디스크가 왜 나만 안 낫지? 라고 의문이신 분들은 바로 딱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습관적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일이나 생활 습관에서 허리에 굴신을 많이 요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허리에 부담을 훨씬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감소증 환자가 있는데요. 최근 젊은 환자분들 중에 허리 디스크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신경 증상을 치료한 후에 발생하는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근육은 관절과 함께 사용하면서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척추에서 척추의 기립근과 엉덩이의 큰 근육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근력이 좋고 자세가 좋으신 분들은 같은 동작이나 부하를 준다 하더라도 척추의 뼈마디에 걸리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게 됩니다. 그러면 반면 어떨까요? 척추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근력이 부족하거나 근육량이 적은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동작과 부하에 대해서 척추의 뼈마디가 훨씬 큰 부담을 걸리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초기에 시작만 되어도 많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골다공증 환자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육량과 마찬가지로 뼈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척추는 긴 관절로 지탱해주는 뼈의 골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퇴행되고 굽고 변형되는 변형 척추가 될 수 있는데요. 단기간에 걸쳐서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변형이 되게 되므로 사소한 습관부터 척추를 관리하는 것은 40대 이후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빠르게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나이가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 전후 그 나이가 가장 빠르게 골다공증이 진행하는 나이입니다. 폐경 전후 5년 사이에 골다공증은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를 연 단위로 시행을 하셔서 본인의 골다공증의 감소 속도를 매년 검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완만해지지만 폐경 전후의 5년의 척추 뼈에 대한 골다공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척추 질환의 재발 또한 매우 잦습니다. 한번 구부러진 허리는 계속 구부러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 고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후만증이 생겨서 앞으로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 척추체에 걸리는 부하도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쉽게 또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겠고 골절의 결과로 더 구부러지고 하는 악순환 캐스케이드를 돌 수 있습니다. 해서 같은 디스크인데 나만 잘 안 낫는 이유에 안 좋은 자세, 그리고 근육량의 부족, 그리고 약해진 뼈, 즉 골다공증을 뽑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초기부터는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온 후에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늦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초기 급성 통증 시기에 적절한 통증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인 질환의 자연 경과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병변의 위치를 측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면 만성 통증화한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게 통증의 고통이 없는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수술 후 재발하기 쉬운 환자의 유형과 디스크나 협착질환, 나만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척추 질환은 간단한 질환이 아니라 추후 신경학적 증상을 감각계와 운동계, 반사신경계에 남길 수 있는 질환으로 질환에 대한 관리와 치료 계획은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 잘 안 낫는 디스크 질환이나 수술 후 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수술 후 전후 3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척추 통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척추 라이프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o!